1.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원 뭐예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x-a의 제곱, 그죠? 플러스 y-b의 제곱, 둘 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뒤에 나오는 값을 우리가 만약에 c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그치? 이게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이게 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고요. 여기 어떤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항에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얘는 반의 제곱 1, 반의 제곱 4. 1과 4를 더했으니 우변에도 똑같이 5를 더하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해서 위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될 거고요. 결론은 요게 0보다 크면 되겠네 이겁니다. 얘 안 바꿔도 되겠죠? 굳이 안 바꾸고 해도 될 거니까 그냥 요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커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2항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k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k는 얼마? 2보다 작다. k는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2. 중심이 점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2, 1을 지날 때 음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고요. 반지름이 주어졌으니 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원, 중심이 1이니까 x-1의 제곱, 또 중심이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1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얘가 2,a를 지납니다. 뭐 할까? 2,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에서 1 빼면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죠. 1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10이 되며 이항에서 정리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9가 됩니다.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 그죠? 중3 때도 배웠고 고1 때도 배웠으니 충분히 풀 수 있고요. a 플러스 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며 얘가 플러스 3일 때 이항하면 1, 마이너스 3일 때 이항하면 마이너스 5고요. 우리가 찾을 건 음수만 찾으려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3. 원의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중심이 같으니 일단 우리가 중심을 한번 찾아봐야 돼. 그죠? 중심을 찾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다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가 되며 는 이항해서 1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를 각각 찾으면 반의 제곱인 9, 반의 제곱인 4, 13을 좌변에 더했으니 우변도 13을 더하면 되겠고요. 얘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x-3의 제곱, 얘 정리를 해서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며 이 값은 14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따라서 중심을 O라고 한다면 중심은 3,-2가 되고요. 반지름은 루트 14로 나오는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을 건 뭐라고 했냐면 얘랑 중심이 같은데 x축에 접하래. 그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으니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을 건 중심이 3,-2예요. 이렇게 생긴 중심입니다. 그리고 x축에 접하라 라고 했으니까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봤더니 아하, 이런 형태의 원이네. 반지름이 뭐예요? 2죠.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4로 정리가 됩니다. 4. 원과 직선이 만날 때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원과 직선이 만납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려보세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걸 우리가 찾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양수, 한 점에서 만나면 0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반지름과의 관계에서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 같으면 한 점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찾을 것은 얘를 총칭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 겁니다. 이해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심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로 나와 있어요. 그죠? 루트 2로 나와 있고요. 다음 직선. 이걸 이항시켜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할 것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x, y의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되며 이게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했죠.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풀겠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k는 그냥 절대값 k하고 똑같으니 절대값 k라고 적을 거고요. 루트 2 곱하면 2가 됩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가 되겠습니다. 5.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의 수직이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첫 번째 예령 수직이 나옵니다.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즉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세로 구하는 a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기울기는 2고요. 얘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지? 방금 전에 했던 형태하고 비슷하죠?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0,0, 반지름은 2가 되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과 같도록 해주어라. 이겁니다. 자, 공식도 있지만 우리는 공식하지 않고 어떻게? 얘를 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쓴다 그랬어.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면 y는 기울기까지 딱 나왔어요. 이까지 나왔고 뒤에 모르잖아. n이라고 적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 여기 있는 직선을 구할 때는 이항에서 2x-y 플러스 n은 0이라고 두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해되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0, 0 대입했더니 n이 되고요. 이 값이 그냥 2네. 그냥 2가 되면 됩니다. 괜찮죠? 따라서 절대값 n의 값은 2 루트 5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2 루트 5 한 개 또는 y는 2x 마이너스 2 루트 5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6. 점 마이너스 6,5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2,b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더하면 되죠. y축의 방향으로도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치? 이렇게 나온 점의 좌표가 2,b가 된다. 이거고요. x좌표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2. 또 너희들이 빼면 바로 하네. 2는 뭐야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a 값을 찾으면 이항에서 8이 되고요. b는 2로 나왔으니 우리가 찾는 건 a 플러스 b입니다. 얼마예요? 10. 정답은 10이 됩니다. 7. 직선 L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 A 방정식이 2x-y-8은 0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지금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L을 정리만 하면 돼. 그죠? 직선 L이 이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직선 L이 없네? 없으면 정해주면 되겠죠. 직선 L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형태로 기본적인 형태로 두고 이제부터 평행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y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 되며 이제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위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같은 방정식이니. 따라서 x의 개수 비교를 하면 2고요. y의 개수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또 상수항 비교하면 마이너스 8이랑 얘랑 같은 건데 a에 그대로 대입했고요. b에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b에 대입해놓고 b를 왜 적었을까? 그죠? 자, 이거 이항만 하면 되겠죠. c의 값은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b, c를 다시 한 번 더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 L은 2x 마이너스 by죠. 자, 다시 한 번 더. 예. a를 2에 한 번, b를 마이너스 1에 한 번이니 얼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8. 점 P 마이너스 1,5를 3,-5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 A, B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형태는 점 P를 얘 대칭하래. 그죠? 한번 그려볼까요? 점 P 마이너스 1,5를 3, 마이너스 5 이 정도 할까요? 3, 마이너스 5에서 대칭이면 쭉 오도록 해서 어디 길이가 같도록 하는 요 점이 바로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 됩니다. 이 점을 QA, B라고 했어요. 그죠? 점대칭을 봤더니 이 길이가 서로 같네. 다시 얘기하면 PQ의 중점이 3,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대칭은 항상 점대칭되는 대칭의 중심이 양 끝점의 중점이 됩니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하나, 둘, a-1이죠. 더한 것은 3이 되어야 된다. 그죠?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 똑같이 했습니다. 2분의 하나, 둘 더한 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 괜찮죠? 자, a 값을 찾아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a는 7로 정리가 되고요. 마찬가지 2를 곱하고 5를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15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찾을 건 a와 b의 차죠. 7 마이너스 15 계산을 해서 22로 정답은 22가 됩니다. 9. 두 직선이 y는 x의 대칭일 때 AB의 곱을 구하여라. 자, y 꼴 x의 대칭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x와 y의 자리 바꿔라. 자리 바꾸면 되겠네. 얘는 x, 얘는 y니까 x 먼저 적을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a와 b를 구하고자 봤어. 뭐지? 상수항 같았는데 상수항 다르네? 그죠? 상수항을 같게 하고 찾아야 되겠네. 맞습니까? 얘를 3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거에다가 곱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 봅시다. 9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이제 상수항 부분 같으니 x의 개수끼리 비교해서 a는 9, b는 마이너스 6이 되며 우리는 두 개를 곱하라 했습니다. 둘이 곱하면 AB는 마이너스 54로 나오게 됩니다. 10. 직선 2x-y 플러스 2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을 먼저 대칭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정리를 하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x 대신에 x-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라. 이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원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원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면 x와 y의 부호를 모두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바로 해봅시다. 어떻게? 넓이를 2등분한대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원을 하나 그렸고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여기는 중심을 지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럼 세 번째 여기 있는 얘가 중심인 1,-1을 지난다 이 뜻이 되므로 지나도록 대입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대로 대입합시다. 얼마? 2 -1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0이 되도록 정리를 해주라 이거고요. 너희들이 없어졌네. 네가 0 돼야 되네. 따라서 a의 값은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1.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자 집합은 뭐예요? 명확한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죠? 모임이에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다리가 2개인 동물의 모임. 누가 봐도 다리가 2개인지 3개인지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뭐 닭 이런 애들이 있겠죠. 닭, 타조 이런 애들이 있겠고요. 다음 2번 비늘이 있는 동물의 모임. 비늘이 있으니까 뭐예요? 뱀, 붕어, 잉어 뭐 이런 것 등이 있겠죠. 얘도 집합이 맞습니다. 3번 알을 낳는 동물의 모임. 알 낳으니까 당연히 물고기, 물에 있는 고기나 또는 조류 이런 것들이 알을 낳죠. 그래서 알 낳는 모임 괜찮고요. 4번 날개 있는 동물의 모임. 날개 있는 거 뭐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5번 빠른 동물의 모임. 자, 치타를 보고 빠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느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동물의 모임은 집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 다음 보기 중 유한집합을 모두 골라라. 자,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말 그대로 뭐예요? 개수가 몇 개인지 셀릴 수 있는 집합이 유한집합입니다.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얘는 뭘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떤 원소? x를 적어라. 어떤 x? 뒤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죠. 100의 약수를 적으래. 1, 2 쭉 해서 얼마까지? 100까지. 그죠? 딱 개수를 셀릴 수 있으니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 7, 14, 21 7의 배수인데 끝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고요. 디귿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없는데 이렇게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13. 집합 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보니까 집합기호 원소기호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집합기호 원소기호에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집합의 원소에다가 전부 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원소는 총 몇 개입니까? 4개. 그죠? 이 기호도 원소예요. 원소, 얘도 원소, 얘도 원소. 기호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의 원소. 그래서 원소는 총 4개가 됩니다. 이제 얘가 원소니까 우리는 이 원소 기호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얘가 원소고요. 여기에다가 자 요걸 우리 뭐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에 요것들을 하나씩 넣어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분집합으로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본다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기호 써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원소를 하나 적어도 되고 2개 적어도 되고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은 걸 찾아주라 이런 얘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요 기호 공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는 원래 원소니까 요 원소를 여기다 적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죠? 이해되죠? 다음 2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당연하지요.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갖는다라고 생각. 이건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적으면 얘잖아. 그죠? 맞죠? 3번 1이라고 하는 이거 원소 기호인데 요거 자체가 원소로 있나요? 예? 없는데 이렇게 적었는데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적거나 또는 부분집합으로 나타내려면 1 넣으면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나와야 된대. 야 이거 섞여버렸네. 그죠? 섞였으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집합기호 쓰고 A에 포함된다라고 하던지 또는 집합기호 없애고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하던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섞어 썼으므로 얘는 틀렸어요. 그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1, 2 기호. 자 이게 뭐예요? 집합과 집합의 관계고요. 1, 2 여기는 원소를 1, 2 여기 적으면 되겠죠? 1, 2 적으면은 4번이 되니까 얘도 맞고요. 다음 5번 요거 하나 자체가 원소니까 이거 하나 자체 이렇게 넣어준 거야. 그죠?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14.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원소 4, 8, 12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얘는 집합의 개수인데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2의 n제곱인데 항상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개수만큼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집합 A부터 찾자. X바 X를 찾아라. 어떤 X냐 뒤에 설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20 이하의 4의 배수 4, 8, 12, 16, 20이 되며 원소 4, 8, 12를 포함하지 마라. 그럼 여기 5개에서 3개 빼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4, 8, 12 포함하지 말까 이거 빼고 나머지로 부분집합 만들어라 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2의 5제곱에서 3제곱을 뺀 형태로 얼마? 4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4가 됩니다. 15. 오른쪽 벤 다이그램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색칠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얼마 있어요? 5, 6, 7, 8, 9 원소는 5, 6, 7, 8, 9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맞고요. 니은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1, 5, 8, 9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니까 얘도 맞습니다. 3번 A 차 B A 차 B는 A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돼. 원소는 1, 5 뭐야 틀렸네요. 그죠? 원소는 1과 5만 나와야 돼. 얘들은 적으면 안 되겠죠. 4번 B 차 A B 차 A B 혼자만 가지고 있는 애 여기죠. 4, 6, 7 원소는 4, 6, 7로 나오게 되고요. 5번 A 합 B의 여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반대쪽 바깥쪽 있는 부분이네. 그죠? 이거 얼마예요? 8, 9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소는 8, 9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맞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16.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A와 A예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아닌 A의 공통인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공집합 맞고요. 2번 U차 A의 여입니다. 그죠? 자 얘는 A 여가 아닌 부분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차집합의 성질이고요. A의 여의 여로 정리가 된다 이거니까 여의 여는 A가 됩니다. 다시 여집합의 성질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죠? 맞는 거고요. 3번 A차 B A차 B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A 교 B의 여로 고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얘는 틀리게 되겠죠. 다음 4번 B차 A의 여 마찬가지 B 교 A의 여의 여로 다시 나옵니다. 그죠? B 교 A의 여의 여는 A가 되겠고요. 따라서 계산해서 자리 바꾸자 교환 법칙 성립되므로 A 교 B 맞네요. 다음 5번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무슨 관계? 서로 섭니다. A와 B의 공통인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A의 여랑 B랑 비교하자. A의 여 요거고요. B는 요 부분이니 A의 여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같지 않네요. 얘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됩니다. 17.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가 1, 2, 3, 5, 7, 9일 때 집합 A를 구하여라. 자, 얘도 뭐 아까 벤 다이그램으로 그리는 게 좋겠죠. 자,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 A와 B 전체 집합 U는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는 원소가 2, 3, 9 공통인 거 찾아야 되는데 교집합은 3으로 나와 있으니 나머지 원소 2, 9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합집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원소 1, 2, 3, 5, 7, 9 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맞죠? 여기 들어가면 A는 이제 원소 다 적으면 되겠네. 1, 3, 5, 7로 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8.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B와 C가 서로 소일 때 A여 합 B 교 A여 합 C를 간단히 하세요. 뭐지? 이 똑같은 형태가 있는데 뭐예요? A 여의 합이 있어요. 그치? 무슨 법칙입니까? 똑같은 부분으로 묶어준다.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A의 여 구여 그리고 합까지 똑같죠? 가로치고 나머지 다 넣으면 돼. B 남았죠? 얘는 C가 남았습니다. B 교 C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 B와 C가 서로 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A의 여랑 합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합집합을 했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으므로 A의 여만 남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하면 A의 여집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19. 전체 집합 U는 X/X는 8이하의 자연수 원소의 개수가 8개네요. 그죠? 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교 B는 원소가 1, 3, 5 집합 A 여 합 B의 여를 구하시오. 자, 너희들이 반대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무슨 법칙입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이 생각나야 돼. A 반대로 B, 합집합 반대로 B의 여 반대로 해서 전체 여로 묶어버리면 A여 합 B의 여가 되는 M입니다. 그죠? A 합 B, A 교비가 1, 3, 5면 1, 3,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구해주세요. 니까 얼마예요? 2, 4, 6, 7, 8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원소는 2, 4, 6, 7, 8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20. 다은이네 동아리 80명 학생 중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52명, 블로그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5명이고 두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7명이었다. 트위터 계정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자, 그럼 요것도 우리 트위터 계정 A, 블로그 계정을 B라고 해서 정리를 합시다. 먼저 80명이니까 전체 NU입니다. NU는 80명. 다음 A 집합이죠. A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52. 다음 MB는 45로 정리가 되며 두 계정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와 B를 합쳤는데 이것도 아닌 애들의 수가 7명이에요. 이해되지요? 자, 이때 우리는 트위터 계정만 가지고 있다. 트위터 계정만이니까 A랑 B랑 공통인 거 빼고 A만 가지고 있는 애는 얼마입니까? 이걸 찾으란 거네. 그지? 자, 벤 다이그램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고 또는 공식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는 NA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N, A에서 NA 교비를 빼서 정리하는 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는 A와 B의 합집합에서 NB를 빼도 됩니다. 그죠? 어느 게 쉬울 건지 우리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얘 형태를 보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 그러면 나머지 NA 합 B는 당연히 얼마? 80에서 7을 뺀 73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왔으면 요걸 두 개 빼는 게 더 낫겠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NA 차 B는 NA 합 B에서 NB를 빼서 정리를 하고요.
둘이를 서로 빼서 정리를 하면은 28. 따라서 트위터 계정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총 28명이 되겠습니다.